안녕하십니까. 공기업 전문 석세스 취업 아카데미 장원기입니다. 오늘은 서울교통공사 1월 10일서부터 시작됩니다. 접수가. 그래서 1월 16일 일주일간 정확하게 일주일간 접수 기간을 거치고 상반기에 몇 명? 586명을 채용한다는 공고문이 나왔습니다. 자, 작년에는 614명이었는데 올해는 586명입니다. 사실은 작년에는 하반기 9월, 10월에 채용이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나오지 않았죠. 그 대신 이제 올해 빠르게 나왔습니다. 1월에 586명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특이점은 없습니다. 작년하고 사무직이 좀 적다라는 이유지. 사무직이 적고 이제 차량과 운전 이쪽이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보다는 월등히 많이 채용을 한다. 만약에 2025년도 2차 채용을 만약에 한다면 사무직을 당연히 많이 뽑겠죠. 예,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사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차량이 가장 중요하죠. 정비 쪽이요. 네. 그래서 아주 다양하게 채용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격 제한은 없고 자기소개서 불성실 검증 적부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다. 공구문에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고 이게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2024년도에 발표가 나왔을 때 자기소개서로 불성실 검증을 통하고 누구나 시험을 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 같은 경우는요, 네, 자격증 없이도요, 토익 없이도 지원할 수 있는 곳 아닙니까? 서교통 같은 경우는 토익 점수가 없어도 됩니다. 그 대신 이제 필요 자격증이 생겼습니다. 필요 자격증. 뭐 기술직에서는 승무원 같은 경우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소지를 하지 못하면은 지원 불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이제 코레일에서는 승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운전이라고 얘기하죠. 네. 그래서 운전직, 그러니까 지하철을 운전하시는 분들은 전기차량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특징 첫 번째는 필기시험 가점 자격증입니다. 공통으로는 기술사가 10%, 기사, 철도, 교통관제사, 제2종 차량 먼저 운전면허, 산업기사 3%. 적지 않죠? 사실 이게 없으면은 필기시험에서 합격되기 쉽지 않다. 그 얘기는 이제는 작년서부터 어, 전공을 시험을 봅니다. 사실 전공을 보지 않았을 경우에 2023년 전년까지만 해도 능력자들이 합격을 했습니다. 직업기초 능력이다라는 부분이 가지고 있는 실력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공기업은 준비되어 있는 자가 아니라 준비되어 있는 자와 또한 태생적으로 아주 뛰어난 자 형성되어서 어떤 기업은 70%, 어떤 기업은 80%, 어떤 기업은 90%가 결정되어 있다. 그 얘기는 뭐다?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면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이러한 부분에 정보를 가지고 좀 아주 독하게 공부를 해야지만 합격될 수 있다. 누구나 능력에만 그러니까 서류 전형의 자격 제한에만 걸리지 않는다라면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충분히 능력자를 따라잡을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열심히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무 같은 경우 고급 자격증, 뭐 변호사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커말 1급을 3%를 인정해 준답니다. 결국은 뭐다? 커말 1급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무조건. 네. 궤도, 토목은 철도 차량 운전면허, 지하철 보안은 그다음에 뭐 산업안전기사 모두 4단 이상, 2, 3단 3%, 4단 이상 5%. 이러한 것들이 다 필기 시험의 가점 대상이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내가 서울교통공사를 하겠다라고 오로지 나는 서교통을 들어가겠다라고 한다면 필기 시험 가점 자격증은 필히 갖고 계셔야지만 합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 두 번째는 사실 현재 2024년도에 가장 큰 센세이션은 뭡니까? 최종 합격을 했는데
거기서 3개월, 4개월 인턴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시킨다라는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느 기업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졌냐면 서울교통공사입니다. 나는 서울교통공사에 여러분들은 좋겠죠. 필기에 합격만 된다라면 사실 3차 면접 합격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잖아요. 무슨 얘기다? 1대 1.5. 그러니까 0.5명만 내가 커트 시킨다라면 나는 합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한 명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0.5명을 떨어뜨리면 합격될 수 있다는 것. 나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상한 아니 인성검사까지 거치고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 다 거쳤는데 또 3개월 인턴. 자, 이 얘기는요. 최종 면접에서 잘못 뽑았다는 얘기잖아요. 기업에서 시인하는 꼴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나는 사실 이렇게까지 젊은 세대를 압박해서 되겠습니까? 3개월 동안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정말 엄청난 고통이겠죠. 사실 뭐 나름대로의 인품을 갖고 있는 그러한 MZ 세대들은 뭐 문제될 게 하나도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은 내가 성격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3개월 동안이. 그거를 최초로 만들어낸 데가 서울교통공사입니다. 나는 서울교통공사의 면접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필기까지 합격하기도 그렇게 힘든데 사실 필기 합격하고 근데 실제로 2명, 3명 중에 1명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심각한 거죠.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 서울교통사에 떨어지신 분들은요. 내가 어떤 인성을 가져야 될지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다시 합격합니다. 자, 그래서 서울교통공사도 2025년서부터는 인성검사를 적불한답니다. 사실 인성검사 면접시 참고 자료로 쓸 거라면요. 굳이 인성검사 뭐하러 봅니까? 뭐 면접에서 참고 자료로 뭐 한마디 툭 던지는 그러한 부분 사실 면접 코칭만 받으면 다 헤쳐나갈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요. 따라서 인성검사 적부로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정말 중요한 결정입니다. 자, 인성검사. 현재 방법론이 많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특징 4번째입니다. 채용형 인턴제 실시. 요거는 바로 얘기했죠. 2차 필기 전형입니다. 사무직은 경제, 경영, 법학, 행정학 중 택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술직은 보시면 아시겠죠? 공부문 잘 참고하셔야죠. 자, 사무직에 한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경영학 같은 경우는 회계학을 넘어서 재무관리까지 나오는데 그 재무관리가 뭐 기초 정도의 뭐 개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난이도가 있다라는 거,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비교를 한다면 부산교통공사에서도 전공에서 떨어지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전공을 아주 우습게 생각을 하셔서 그렇습니다. 사실 경영학 같은 경우는요. 아주 쉽게 정리하려고 하는 쉽게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공부하는 방법을 너무 모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교통공사 50문제 중에 35문제, 30문제를 넘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40개를 넘어야지만 합격될 수 있을 것인데 결국은 공부되어 있는 인재 또한 뛰어난 인재 아니면 CPA나 아니면 고시를 준비했던 인재들이 합격될 확률이 무지하게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되어 있는 사람이 정말 많다라는 것. 그러면 이제 갓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 고민 자체도 하려고 하지 않으신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혼자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면 뭐 기관에 의탁을 해서라도 합격을 위한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직업기초 능력은 아주 독특합니다. 사실 모듈형 10가지가 다 나오는 곳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문제 해결과 의사소통과 문제 해결 수리 능력 이거는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의사소통 문제 해결은 거의 100%라고 얘기한다면 의사소통 문제 해결 수리 능력은 한 80%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자원관리입니다. 이 자원관리 꽈락으로 떨어지신 분들이 많은데 모듈형 10가지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사실 서울교통공사를 타겟해서 준비를 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모듈형의 그 부분은 대응 능력이 상당히 높아질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따라서 전공 40문항, 직업기술능력 80문항, 총 50대 50%. 작년에는 100분을 줬는데 올해는 10분 당겨가지고 90분을 준다는 것입니다. 작년엔 직업기출능력이 40문항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다? 10가지의 모듈형 중에 40문항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10가지의 모듈형에 80문항이 나온다는 것. 그 대신 시간은 90분, 40분에 40문항, 80문항에 100분을 줬는데 그만큼 직업기초능력 평가가 난이도가 조금 낮아진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렇다고 제 말 듣고서 낮게 공부하지 마십시오. 절대로요. 왜? 여러분들이 서울교통공사만 타겟하신다면 모르겠지만 다른 곳까지 타겟한다면 공부하는 방법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자, 3차 면접 전형은 집단 면접과 그리고 개별 상황 면접입니다. 개별 상황 P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PT 면접이었는데 개별 상황이라는 것은 자, 여러분들 중에 코레일의 면접을 보신 분들하면 개별 상황 면접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만약에 모르시게 된다면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공기업 면접을 진행합니다. 또한 공기업 설명회도 진행합니다. 또한 제가 무수히 많은 영상들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 제공을 했습니다. 모르시겠다면 개인 상담이라도 하십시오. 집단 면접과 상황 PT가 나온다. 자, 상황 PT라는 것, 상황은 무엇이고 PT는 무엇이고 이 두 가지를 모두 해결해야지만 합격될 가능성이 높다. 자, 시작할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서울교통공사의 가장 큰 문제는 1.5대 1이 나는 가장 큰 문제다. 정말입니다.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 학원 합격생들이 원장님 서울교통공사가 신체 면접 보러 갔는데요. 뭐 이랬대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건 서울교통공사가 사실 면접 시스템을 난 잘못한다라고 봐. 이렇게 해왔는데 아직도 똑같이 지키는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자, 이거는 2024년 1월 13일 우리 학원생이 시험 보고 나서 간단히 적은 겁니다. 전공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경영학이 이렇게 나온다면 경제학도 상당히 난이도가 높다. 뭐 계량경제학까지 나오는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경제로 보신 분은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 경영으로 보신 분들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원장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더군다나 부교통에 합격될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 친구도 난이도 장난 아닌데요, 원장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직업기출능력도 아주 쉬운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지만 전체 문제용은 모듈형으로 출제자료, 해석은 출제 안 됨. 자, 요건 잘 한번 참고하십시오.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40문항에서 80문항을 받겠다. 그래서 직업기출능력은 탁탁탁 찍어서 정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기초 체력이 좋은 사람들이 합격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서부터 서울교통공사는 정말 기초 체력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13년 동안 공기업학원을 운영해 오면서 항상 느끼는 점이었습니다. 외려 우리가 170명, 190명까지 있었던 적도 있었는데 이때도 서울교통공사는 5, 6, 7명이 합격한다면 뭐 한국수력 원자력은 30명 이런 식으로 합격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만큼 서울교통공사가 되게 힘들다. 공부를 제대로 해야지만 합격될 가능성이 높다. 뭐 실례로 작년에 서울교통공사 9호선 아시죠? 9호선에 평균 컷이 몇 점이었는지 아십니까? 90점이 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정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다 몰려 들어온다. 그때는 뭐 자격증에 가점이 없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제는 전공이 들어왔기 때문에
공부를 한 사람, 뭐 CPA를 공부했거나, 뭐 행정고시를 준비했거나, 공무원을 준비했거나, 이러한 사람들이 좀 더 유리한 입장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제 유튜브만 보면 항상 채용 공고문을 놓치지는 않는다. 또한 PT다, 토론이다.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 평상시 연습을 하겠다라면 신문 스터디 그룹방 매주 목요일 저녁 5시 30분서부터 1시간가량 일주일 분량 중앙일보를 가지고 신문 스터디를 진행해 드립니다. 이것도 무료로 진행해 드립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들어오셔가지고 수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석세스 취업 학원을 의뢰하실 때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